축이고. 자, 이제 오늘 해외 축구 10경기가 있고요. 한번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제 9시 반 일찍 하는 거잖아요. 빠르게 한번 오늘 빠르게 가볼게요. 일단 맨유 대 사우스햄튼인데, 맨유는 지난 벌리전에 1대1로 비겼고, 사우스햄튼이 토트넘 원정에서 무려 3대2, 경기력도 괜찮았어요. 토트넘이 이제 수비 쪽과 올리버 스킵의 결장, 그러니까 수비 쪽에 결국 흐트러짐을 잘 뚫어내면서 3대2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저는 맨유가 지난 벌리전에 1대1로 비겼다고 하나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이거 맨유 아니다 요 정도로 안 좋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장자 쪽을 먼저 보면요, 그린우드가 사건으로 인해 빠지고, 마티치, 프레드가 아마 결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프레드 같은 경우 약간 불투명이라는 쪽도 있긴 한데 그래 보이고, 에릭 바이 그리고 텔레스가 불투명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이제 사이드 쪽에 리앙코, 메카시 골키퍼, 텔라, 사이드 쪽에 리브라멘토, 그리고 레드먼드가 이제 불투명 이 정도 사이드인데, 레드먼드는 나온다면 당연히 전력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글쎄요, 못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고, 선발로는. 어쨌든 요거는 주중 경기가 두 팀에 있었어요. 주중 경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일정이 좀 타이트한 느낌의 양 팀이고, 오늘 경기 때는 호날두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맨유 쪽엔 있어 보이고, 사실 배당도 그렇지만 이게 사우스햄튼이 뎁스가 두껍지가 않아요. 일단은 뎁스가 두껍지는 않은데, 일정을 고려했을 때는 오늘 그렇게까지 많은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도 방출됐다고요? 방출됐어요? 기사를 확인 못했는데. 방출 아니죠? 지금 방출될 리가 없어요. 이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라인업도 어쨌든 볼 수 있고, 댓글 올라오듯이 라인업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라인업적으로 꽤 강한 라인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실 저는 어쨌든 맨유의 홈이고, 이거를 반대쪽으로 보기는 그래도 조금 볼 수는 있는데, 배팅하기엔 조금 빡세다고 솔직히 봤습니다. 배당적으로 봐도 오즈들도 어쨌든 간에 맨유가 홈에서만큼은 잡는다, 지난 벌리전의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고, 사우스햄튼은 어쨌든 뎁스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의 약점이 좀 있다라고 봐서 저도 맨유 사이드로 봤고요. 딱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경기 안 갑니다. 이 경기 안 가요. 이 경기를 안 가고, 어노바 같은 경우 역시나 2.5 기준 오바 쪽을 봅니다. 맨유가 지난 경기 벌리전 실점했던 것도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사우스햄튼이 어쨌든 강한 압박을 통해서 좀 공격 쪽에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한 골 이상씩은 꾸준하게 넣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 쪽, 저는 승보다 솔직히 배당 대비 메리트도 그렇고 오바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승은 모르겠고요. 오바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찍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맨유승은 안 간다는 마인드입니다. 보기만 하는 느낌. 근데 오바는 그래도 건들만한 가치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주력 부주력에는 없어요, 오바가. 맨유 경기는 이 정도로 보고, 두 번째로 이제 카디스 대 셀타,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죠. 카디스 같은 경우 그래도 영입이 겨울 이적 시장에 이게 강등될 위기다 보니까 조금 했어요. 그래도 루카스 페레스 같은 이제 잔뼈 굵은 공격 쪽 자원도 영입했고요. 수비 쪽 자원들 바야돌리딜에서 좀 많이 빼왔는데, 이적한 선수들의 활약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후뱅 알카레즈나 이런 애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팔리 히메네즈 이런 애들이 지금 불투명에 떠있긴 한데, 주포인 로사나가 어쨌든 복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디스도 오늘 경기에 조금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한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아니고요. 셀타는 타피아 정도가 불투명이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거의 풀라인업입니다. 또 어쨌든 셀타가 최근에 좀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좀 물오른 부분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이게 카디스가 어쨌든 전력 보강을
나쁘지 않게 한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는 굳이 좀 베팅을 한다면은 언더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셀타가 이긴다 하더라도 뭐 1대0, 뭐 2대0 정도 사이즈가 보이고요. 아니면 뭐 1대1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뭐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니고 뭐 부주력이나 뭐 고배당 정도에는 뭐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즘 오바 많이 뛰어들어가도 요즘이라고 해도 이제 한 경기 했잖아요. 별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고. 세 번째 라치오 대 볼로냐. 이 경기가 조금은 이 경기 너무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닌데 볼로냐가 지난번 경기에서도 사실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저는 조금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라치오는 이제 컵 대회에서 에이시밀란한테 개두들겨 맞았죠. 어쨌든 간에 뭐 아체르비나 악프로가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임모빌레가 불투명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임모빌레가 이제 불투명 사이즈인 것 같은데 출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볼로냐 같은 경우 이제 중앙 쪽에 핵심 선수인 이제 니콜라스 도밍게스, 서브 자원이 비올라, 서브 자원이 산탄테르나, 수비 쪽에 이제 실베스트리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됐는데 이 경기는 일단은 딱 봤을 때는 라치오 일반 승적근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리스크가 배당 대비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뭐 라치오가 못 이긴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지금 볼로냐도 사실 지난 경기 경기력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는 에러니키가 복귀를 해요. 측면 쪽에서 이제 좋은 공격력과 수비력을 보여주는 굳이 보면 뭐 수비 쪽 자원인데 풀백 자원이라고 뭐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3백도 쓰고 하니까 뭐 이 사이드백 자원이 복귀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전력적으로는 나아진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경기를 치를수록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확실히 지난 경기도 역시나 안 좋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좋긴 했는데 휴식기 직전보다 나아졌어요. 제가 지난 경기 분석 때 말씀드렸잖아요. 볼로냐는 그동안에 휴식기 직전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었다. 오솔린 이런 애도 부상이었고 아르나우토비치 거의 몸 상태 쓰레기였고 뭐 몇몇 선수들이 중간에 출전 정지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는데 지금은 라치오도 어쨌든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볼로냐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쨌든 근데 볼로냐가 사실 승리를 따내기에는 조금 저는 빡세다고 생각을 하고요. 라치오가 한 끗 차이로 이기거나 아니면 귀신같이 라치오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극장골 먹고 비기거나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조금 주력이나 이렇게 찍기보다는 고배당을 노릴 만한 경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경기로 들어가서 맨유는 플라인업이 의미가 없는 게 항상 플라인업이었어요. 항상 플라인업이었어가지고 그게 뭐 의미는 없고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볼프스. 오늘 어려운 매치들이 좀 많네요. 좀 많은데 네 번째 경기죠 이거. 잠시만요. 경기. 네 번째. 일단은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슈투트가르트 상대에서 조금은 행운도 좀 따랐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3대2로 승리를 따냈어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이제 또 공격적으로 이제 필립 코스티치가 지난 경기 빠져 있었는데 복귀를 합니다. 아릴랄 안 합니다. 복귀를 하고 볼프스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 은메차 슐라거 불투명이라서 복귀할 수가 있어요. 뭐 베오스도 빠지고 막스 크루제 데려오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앤아웃이 있지만 이번 시즌에 그래도 볼프스 공격 쪽에서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은메차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중앙 쪽에 이제 슐라거도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양 팀 다 복귀자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프랑크도 뭐 카마다나 뭐 힌터렉은 지난 경기 교체로 뛰었어가지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 카마다도 불투명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양 팀 다 수비 쪽에 좀 누수가 조금 있는데 큰 누수는 아니고 그 정도 있는 사이드인데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승패는 엄청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볼프스가 지난 경기 이제 그로이토 피르트를 4대1인가요? 4대1 맞죠? 4대1로 꺾고 이겼는데 사실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 스코어가 나올 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이제 좀 기회를 잘 살렸고 수비 쪽에서 그루이토 피르트도 충분히 찬스가 있었는데 꾸역꾸역 잘 막아냈어요. 어떻게 뭐 수비를 잘했다기보다는 좀 많이 날린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 경기가 왜 가져왔냐,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2.5 기준 오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일단은 프랑크도 역시나 복귀자가 코스티치가 복귀하면서 확실히 좀 공격 쪽에 힘이 좀 실리는 모습이고, 지브릴소 얘도 이제 좀 부상 많았었는데 복귀해가지고 확실히 좀 가세를 하는 부분, 볼프스도 막스 크루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4골이나 퍼 부으면서 득점에서 좀 불을 뿜었던 부분, 더군다나 이제 은매차까지도 복귀 가능성이 있고, 양 팀 다 수비적으로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 불안한 부분을 분명히 많이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1.7대 배당에 오바 좀 2.5 이 정도 오바면은 저는 배당 메리트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한 1.6대 정도 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5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마인츠. 이게 분데스가 근데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분데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한 경기 한 경기 경기력이 팍팍 달라질 때가 있어요. 분데스 팀들이 아니 얘네 지난 경기 날라다니더니 오늘 경기 왜 저러냐 막 이러면서 그럴 때가 많은데, 이 경기도 그럴까봐 좀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일단은 지난 경기 활약도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안 갑니다. 일단 안 가는데 분석은 해왔고, 일단은 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 거의 뭐 풀라인업이고, 마인츠 같은 경우 이제 세인트 유스테 상당히 이제 빠른 수비 쪽 자원, 얘랑 이제 뭐 찰라이 얘가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근데 요 경기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승부 언더 찍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마인츠 프렌 마인츠가 원정 5연패거든요. 볼프스 최근 6연승 원정 무득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런 걸 보지 마세요. 어쨌든 요 경기 무승부 언더 뭐 마인츠 프란 쪽을 보는 이유는, 사실 저는 말씀드렸듯이 뭐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프라이부르크를 애초에 그렇게 고평가하지 않습니다. 뭐 공격 쪽에서도 사실 뭐 세트피스나 이런 부분에서 잘 살리는 부분은 있는데, 조금은 잘 풀릴 때와 안 풀릴 때의 갭이 좀 커요. 프라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어쨌든 간에 뭐 최근은 아니죠, 몰아넣는 경향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인츠 같은 경우가 그래도 휴식기 직전에는 솔직히 좀 마탱이 가 있었거든요. 초반에 반짝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좀 내려앉는 느낌에서 다시금 이제 뭐 오니시와 브루카르트 얘네가 조금 휴식기 이후에 좀 살아나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 스보이04 에드벌룬 한 개의 선물. 살아나는 부분이 있고, 지난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 쾰른 원정이 상당히 고전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어쨌든 간에 무승부 언더 뭐 마인츠 프란 쪽을 보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따지면 고배당에나 좀 넣을 만한 경기로 보이고, 주력으로 찍을 만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 경기는. 이렇게 보고, 해외 쪽에서도 해외 쪽은 뭐 언오바는 뭐 언더 보는 쪽도 있고 오바 보는 쪽도 있는데, 보통 마인츠 프란 쪽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볍게 보고요. 이 경기는 뭐 넘어갈게요. 요거 넘어가니까 다른 거 하나 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당연히 미네 쪽을 보고, 이 경기가 뭐 불안한 부분은 그거 하나예요. 미는 이제 주중에 이제 어디야? 잘츠부르크네요. 잘츠부르크 원정을 또 떠나잖아요. 챔스. 그런 부분에서 불안함이 있는데, 지금 보험은 사실 많이 좀 망가졌습니다. 부상자도 뭐 사이먼 젤러나 뭐 로웬 뭐 이런 애들이 좀 부상이 있고, 특히나 로실라, 마조비치 나름 이제 좀 주요 선수들이 좀 부상이 있으면서 초반에 홈에서만큼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먼 젤러가 부상 이후에 조금씩 내리막을 걷고, 그 이후에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이런 뮌헨이 일반 승 정도는 충분히 당연히 해줄 경기고 저는 마인승까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고레츠카 노이어 무시할라 아니면 뭐 폰지 알폰소 데이비스 뭐 요 정도 이제 빠져 있는데 상대가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사실 잘 추브르고 로테이션 어느 정도 돌린다 하더라도 마인승은 충분해 보인다. 스쿼드가 워낙 두꺼워요 뮌헨 같은 경우. 일곱 번째 경기로 에버튼 대 리즈. 마인츠 원정 경기력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중간에는 경기력은 나쁘지 않은데 성적이 안 따라줬거든요. 근데 이제 휴식기 직전에는 경기력도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다음 에버튼 대 리즈.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저는 승패 접근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부상자 쪽을 먼저 보면은 고드프리가 이제 수비 쪽에 빠져 있고 지난 경기 예리미나가 또 부상당했어요. 아 진짜 지긋지긋하네 얘는. 또 부상당했고 중앙 쪽에 두쿠레가 여전히 못 나올 걸로 보이고 톰 데이비스, 뭐 파비안 델프나 또 공격 쪽에 그레이가 또 못 나올 걸로 보입니다. 뭐 요런 상황이고 리즈 같은 경우는 퍼포나 벤포드, 칼빈 필립스, 리암 쿠퍼나 뭐 크레스웰 뭐 요 정도 빠져 있는데 뭐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줄은 것 같고 여전히 뭐 핵심들이 이렇게 좀 빠져 있긴 한데 리즈가 은근히 스쿼드가 좀 두껍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래가지고 한 명이 빠져도 막 수비 쪽에 빠지는 거 아니면 크게 티가 나는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특히나 뭐 아일링 요런 애들도 지금 복귀해가지고 잘 뛰고 있고 공격 쪽에 하피냐나 특히나 다니엘 제임스가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제 지난 경기 또 득점도 올리면서 다시 좀 살아나는 흐름 이런 걸 좀 감안했고 어쨌든 요 경기는 제 생각에는 요렇게 건드리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승패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리즈 같은 경우 제가 지난 경기 분석 때도 빌라 경기 분석 때도 이제 빌라 승 갈 바에 오바 찍어라. 승을 물론 보진 않았지만 저는 오바만 봤지만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체력적으로 빵빵할 때는 뭐 라인업적으로 아예 다 빠진 거 아니면 엄청 잘해요. 왜냐 많이 뛰니까 이게 사실 많이 뛰면 상대팀들이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전력 차이가 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빌라가 상당히 좀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경기는 에버튼이 어쨌든 예리미나가 빠진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고 뭐 고드프리 이런 좀 좋은 수비 쪽 자원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마이클 킨이랑 홀게이트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수비. 그럼 실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리즈가 일정이 빡빡하긴 한데 다음 일정이 이제 3일 간격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뒤에 있어요. 정상적인 일정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 베스트 11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또 빡세게 뜰 가능성이 높아서 에버튼의 실전 가능성이 높고 리즈도 어쨌든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에버튼 역시도 뭐 칼버트린이 멀쩡한 상황에서 좀 득점 가능성이 있다. 오늘 르윈 같은 경우 좀 선발로 나오지 싶은데 문제는 이게 오늘 더마라의 그레이 빠지고 해가지고 델리알리나 반더비크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번에 데려온 얘네 활약도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해요. 저는 램파드 감독의 색깔에는 그래도 좀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얘네가 전 소속팀에서 뭐 반더비크는 사실 솔샤르가 잘 못 썼던 것 같고 뭐 랑닉은 제외하고 랑닉 때는 뭐 자리가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뭐 델리아는 폼이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한데 충분할 걸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승패 같은 경우는 굳이 예측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찍는다면은 무승부 찍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리즈 풀엔 찍을 것 같긴 한데 뭐 승패는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2.5 오버만 보고요. 여덟 번째 경기로 레버쿠젠 대 슈투트가르트. 제가 지난 분석 때 이제 슈투트와 프랑크 경기에서 이제 슈투트 프렌을 봤었죠. 그러니까 슈투트가 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했었고 뭐 그랬었는데 슈투트가 얘는 진짜 올 시즌에 좀 안 될 건가 봐요. 사실 지난 경기도 질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프랑크푸르트 전에서 어쨌든 좀 실수도 있었고 운도 좀 안 따라주면서 패배를 했고 부상자들이 다시 나옵니다. 얘네가 일단은 레버쿠젠 쪽 보면은 여전히 부상이고 얘 정도면 확실히 못 나오고요. 그나마 레버쿠젠 쪽에 긍정적인 점이 팔라시오스는 뭐 여전히 불투명이긴 하지만 탑소바랑 이제 코소노가 네이션스에서 돌아왔어요. 물론 불투명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나 컨디션 부분에서 불투명이긴 하지만 이 핵심 수비
가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수비 쪽에서의 분명히 좀 탄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슈투트는 이 칼라이지치가 또 부상이에요. 또 부상당했고, 뭐 톰이나 나르테이도 또 이제 뭐 아쉽게 출전을 못하고, 이게 뭐 안톤이나 보르노 소사가 불투명, 이 정도 사이즈여서 공격적이 또 빠졌어요. 아우, 쟤 지긋지긋하네 얘네도. 물론 뭐 마르모시 이런 애들이 좀 돌아오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이 경기에는 어쨌든 슈트 같은 경우 올버 캄프가 나가고 나서 지난 경기 어쨌든 사실 좀 운도 안 따라줬다고 보긴 하지만 3골이나 또 실점을 했었고, 프랑크푸르트한테 카마다 코스티치 뭐 좀 많이 빠진 프랑크한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거 다시 한번 레버쿠젠이 몰아칠 유나어럴 가능성이 신규 있다고 회원. 생각합니다. 레버쿠젠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유나어럴 슈트의 좀 신규 회원. 누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 공격력을 따라올 만한 힘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레버쿠젠 이 충분히 잡는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보면 뭐 마인까지 보는데 뭐 일반승만 뭐 보도록 하고 3.5 기준에는 5가 봅니다. 유나이 얼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또 이 정도로 보고요. 9번째 경기. 이 경기는 몇몇 분들은 이제 레알이 왜 역배받았지? 라고도 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은 뭐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경기 남았어요. 3경기 남았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아레알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몇몇 선수들이 이제 네이션스 차출이 있었는데 공격 쪽에 뭐 돌아오는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코클랭이나 루벤 페나가 못 뛰는 가운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되고, 그나마 조금 리스크는 모레노가 불투명이에요. 헤라르드 모레노 이 좀 공격 쪽에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불투명 사이즈긴 하나 제가 볼 땐 나올 것 같고요. 레알 같은 경우 이제 맨디가 못 나오고 벤제마, 여기에 마리아노 디아스가 불투명인데, 결국 이게 레알 역배받은 이유는 그냥 2개밖에 없어요. 챔스 그리고 벤제마, 이게 불투명인데 안 나올 걸로 보는 예상하는 쪽들이 좀 많아요. 잠시만요. 밖에가 시끄러워가지고 또 안 나올 걸로 예상하는 쪽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벤제마 안 나오고 뭐 챔스 일정 있고 뭐 비아레알 이겨도 이상한 일정은 아닌데, 저는 이게 사실 체력적으로 휴식기를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걸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뭐 3일 간격 뭐 컵 대회 이러면서 좀 지친 상태에서 요런 일정에서 사실 비아레를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으면 이게 일정 좀 빡빡했을 때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벤제마도 이게 불투명 사이즈면 제가 볼 때 후반에 교체로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주중에 이제 경기가 있으니까, 챔스 경기가 있으니까 한번 뛰어보게 할 거예요. 뭐 10분이든 뭐 15분이든. 그렇게 되면 뭐 또 공격 쪽에 이제 또 다 나올 가능성이 있고, 벤제마 불투명입니다. 불투명이에요. 부상은 맞는데 불투명입니다. 뭐 그런 모습도 있고, 비아레알도 어쨌든 모레노가 좀 불투명에 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 진짜 챔스 막 일정 막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아 레알 챔스 있잖아 막 이러고 그냥 비아레알 찍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챔스 있으면 무조건 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챔스가 있으니까 지지 않으면서 분위기 살려서 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 저는 이거 레알 프렌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프렌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력으로도 뭐 찍어볼 법한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꽤나 괜찮아 보이고, 뭐 언더 쪽에도 메리트가 있다고는 뭐 생각은 하는데, 굳이 저는 언어버는 보지 않겠고, 왜냐면은 뭐 이거는 이 경기는 언더를 찍을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언더를 찍을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무승부의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 왜냐면 레알은 지금 묵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무승부도 가능성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스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맞아요, 레알 지금 라리가도 우승해야 되는데 이 경기 뭐 챔스 있다고 버리거나 그런 거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나폴리 대 인터밀란,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나폴리 쪽에 그래도 확실히 이제 많이들 돌아왔어요. 뭐 네이션스에 가있던 아랑귀즈나 뭐 요런 애들이, 아랑귀즈가 아닌데
앙귀사, 앙귀사나 뭐 이런 미드필더 자원들이 쿨리발리나 복귀를 해가지고, 뭐 쿨리발리는 아무래도 수비 쪽 자원이라 뛸 것 같고, 앙귀사는 오늘 확실히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어요. 컨디션적인 이슈가 좀 있어 보여서 좀 불투명한데, 부상자 같은 경우 이제 로사노 이 공격 쪽 자원이 빠지는데 폴리타노가 나와서 잘 메꿔주고 있고, 인터밀란은 이제 바스토니 이 수비 쪽 자원과 아탈란타에서 데려온 사이드백 고젠스, 그리고 호아킨 코레아, 뭐 이런 자원들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터밀란 같은 경우 지금 일정이 좀 많이 빡빡하죠. 경기 치르고 또 치르고 이거 또 치릅니다. 거기다 이제 챔스까지 또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정상에서 분명히 좀 빡빡함이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제 생각에 인터밀란이 무승부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인터밀란이 그리고 강팀 상대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실 나폴리 역시도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은 가운데 강팀 만나서는 막 그렇게 엄청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만에 나폴리가 이제 거의 풀라인업, 로사노 제외하고 이제 거의 풀라인업으로 나서는 가운데, 한동안 이제 나폴리가 네이션스 차출도 그렇고 그 전에도 부상 막 당하면서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이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복귀자들까지 가세한다면은 이거 나폴리 홈 경기에다 인터 뭐 일정까지 있다 주중에, 이건 나폴리 프랜선 봅니다. 꽤 괜찮아 보이고 2.5 기준 오바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요 정도. 인터밀란이 분명히 체력적으로 좀 빡센 일정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챔스가 조금 더 중요하기도 하고, 이거 굳이 이기려고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터가 한 점 차로, 제가 볼 때 점수차가 벌어질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점 차 이상으로 인터가 한 점 차로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마지막에 좀 실점할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뭐 나폴리가 지지 않는 그림,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하나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뭐 껴 넣어 보면은 뭐를 넣을까? 토리노 경기는 한번 볼까요? 이거 똥배니까 그래도 관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토리노 대 베네치아 경기고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단은 벨로티, 토리노의 간판 공격수 벨로티가 빠지고 만드라고라, 루키치 출전 정지. 이 좋은 미드필더 자원들이 지금 출전 정지로 빠지고, 루키치가 출전 정지로 빠지는 거는 토리노 입장에서 좀 클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리치나 공격 쪽에 펠레그리 뭐 이런 좋은 영입들을 토리노가 가져갔었고, 분명히 리치가 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루키치가 지금 출전 정지에다가 만들어가는, 물론 올 시즌 전체적으로 부상으로 좀 날린 기간이 많고 한 부분은 있지만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리치가 나오고, 공격 쪽에도 사실 벨로티가 부상이긴 한데 뭐 사나브리아나 브레칼로 이런 애들 잘 메워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펠레그리가 가세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토리노 같은 경우는 진짜 압박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압박 수준은 세리에서 최상위권이에요. 거의 뭐 우승권 수준의 팀의 압박 수준을 보여주고, 전방에서의 압박,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팀이 애초에 후방에서부터 잘 올라오지 못하는, 특히나 홈에서 더 좋은 압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조금 루키치가 빠진 상황에서 조금은 리치가 들어갔을 때 그 압박이 제대로 톱니바퀴가 돌아갈까 하는 의심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공격 쪽에서 좀 풀어줄 만한 중앙 쪽에 이제 포베가나 이런 애들은 멀쩡한 상황이고, 베네치아는 이거 겨울에 이제 난이 들어왔습니다. 루이스 난이들 많이들 아실 텐데, 난이가 돌아왔고 뭐 은삼에 뭐 이런 애들을 좀 영입을 하면서 나름의 좀 전력 보강을 했어요. 아무래도 순위가 상당히 처져 있고, 특히나 공격 쪽에서의 이제 많이 약한 모습을 베네치아가 보였기 때문에 좀 영입을 했는데, 오늘 경기 물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니 같은 경우 이미 많이 늙었고, 은삼에도 변방리그에서 이제 좀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었는데 세리에서 통할지는 의문이고, 특히나 오늘 이제 체카론이나 뭐 FA 수비 쪽 자원들이 출전 정지로 빠지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의외로 오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의외로 오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배당은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뭐 베네치아도 득점력 떨어지고 토리노 수비 잘하고 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저는 처음에 그냥 매치업만 딱 봤을 때는 언더 찍어야겠다, 언더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잘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언더 찍기에는 제가 볼 때 리스크가 좀 커 보이고, 베네치아 영입이나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공격 쪽에 조금 그래도 신경을 쓰려는 모습이고, 토리노가 근데 찬스를 놓치는 비율이 사실 좀 많아요. 찬스 대비 득점 비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베네치아가 뭐 공격이 안 된다고 수비가 되는 팀도 아니고 오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사실 토리노 이거 1.3몇 배당은 36배당 저는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토리노 저를 굉장히 고평가하는 팀 중 하나인데 1.36 정도는 솔직히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배 쪽의 메리트 이거 찍을 바에는 좀 레버쿠젠 찍는 게 좀 더 낫다는 마인드예요. 그래가지고 레버쿠젠을 분석 그게 올린 것도 있고, 어쨌든 이 정도로 봤습니다. 자, 이제 뭐 한 10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 이제 뭐 질문이나 여러 가지 좀 받도록